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제목을 지었더니 여러분들이 계속 재밌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명마 중 최고 명마인 메타버스 명마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오늘도 극단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만 시장을 리딩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와 미국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 투자 전략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부터 훅 들어가 봅시다. 리비안의 충격적 주가 하락. 네, 리비안이 어제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해 들어갔다. 반대로 테슬라와 GM의 전통적인 전기차 시장의 강자들이 상승하는 그런 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것은 노블록스의 주가의 지속적 상승인데요. 어제도 7% 넘게 노블록스만 올랐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테마에 집중하는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라고 있죠. 이게 먼저 설정이 됐는데 현재 운용 자산 규모가 5억 달러, 벌써 6천억 가까이 올랐죠. 불과 2주 사이에 운용 자산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너무나 아주 호재입니다. 이 안에 편입된 종목들은 너블럭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다음에 애플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쭉쭉 올라가죠. 오늘 엔비디아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노블록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샤넬, 구찌 이런 회사들도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이 커집니다. 얘들에 의한 어떤 마케팅 전략과 능력 이런 그 파워들이 예, 메타버스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타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제 주가가 좀 하락인데 미국의 공급망 문제, 비용 상승 문제,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해소 부재 등이 또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의 원인을 좀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생각만큼 뭐 충격적으로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많이 올랐으면 좀 쉬어야죠. 그렇죠? 네.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극단적인 차별화 현상이 전망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극단적 차별화 현상. 특히 메타버스 종목은 오전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결국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존버가 답이다.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너무 많이 자기가 가진 것이 올라와서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30% 정도 올라오면 팔아줘야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70%로 차기 여기서 뭐 한 15%, 20%를 더 보는 전략을 취하시고 좀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견디셔야죠. 오늘도 극단적인 차별화 현상으로 뭐 가른 놈과 가지 않는 놈, 메타버스가 있는 놈과 없는 놈, 게임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과 못 가진 자들을 늪으로 빠뜨리는 그런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미국 시장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소매 업체들의 실적 호재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했죠. 소매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마진 압박,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에 혹시 기스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강한 데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가격 증가력이 뛰어나죠. 네, 어느 정도 가격 증가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해서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미국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비 0.7% 감소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했죠. 다음에 유로존의 CPI가 어제 문제인데 4.1%나 상승을 했습니다. 13년 내 최고를 기록한 거죠. YY로. 미국 EIA가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210만 1000배럴 감소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네, 이로 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유가 하락은 뭐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가치 좀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바이든은 목숨 걸고 뭐라 그럽니까? 물가를 잡아야 될 상황. 물가 때문에 지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국은 부동산 문제, 쟤들은 유가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아킬레스건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내년부터 영국서 발급된 비자 카드 결제를 제한하겠다. 수수료 탓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각 나라별로 발행하는 비자 카드 수수료가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이런 마이너티한 문제도 터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6 지수죠. 96포인트라고 그래야죠. 96포인트에 근접을 했는데 유로화가 연중 최저치를更新하거든요. 미국으로 돈이 계속 몰려가고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나머지 통화들이 뭐 유로, 엔화, 뭐 원화 뭐 다 약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 G1, 원탑이 미국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이 불안한 장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가 미국 시장 요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곰곰이 고민을 했던 건 왜 이렇게 차별화가 많이 일어날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만 몇 계약이라 1.2조 정도를 쳤는데 이들의 원인은 뭘까? 이게 이제 제 고민의 시발점이었죠. 코스피는 기관 홀로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은 기관들, 한국 기관들이 홀로 시장이 약 7천억 정도를 매도했더라고요. 외국인은 살짝 샀는데 대신 외인은 선물 시장에서 1.2조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선물은 매도를 치고 현물은 살짝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국내 기관, 특히 금융투자라고 불리는 국내 증권사들이 현물 시장에 7천억을 매도했고 반대로 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가서 한 700억 정도를 또 쳤더라고요. 이러한 시각의 분리 이런 것들이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원인을 보면 미국 10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강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강달러 압력으로 작용하면 온달러가 해서 원화가 살짝 약세로 돌아선 거죠. 1180원대로 상승하며 이런 불안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더 큰 이유는 우리나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상회하는 것도 증시 하방의 압력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숫자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무언가 기준점으로 신규 확진자 수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치는데 현물은 살짝 사고 선물은 매도를 치고 이중적 풀입니다.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필지 알아봤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한 120만 주를 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선물과 현물의 플레이어들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속성들이 섞여 있는데 어느 하나로 일방적으로 외국인들의 특징을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일단 확진자 수의 증가, 그 다음에 불안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 거, 향후에 이제 국내 금리 인상의 지속 가능성, 그럼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매도이지 않았나 선물 매도. 네,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본 거죠. 그죠?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 3,000포인트를 맥스로 보는 단기 시각의 반영. 특히 국내 개인 기관 투자가들은 딱 3,000포인트 근처에 오니까 기계적으로 매도를 쳐요. 네. 이것들은 걔들이 단타의 기본으로 2,900 한 중반에 사서 3,000원에 매도를 치는 모습. 왜 그러냐면 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대부분은 이제 증권사는 북을 11월에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에 치고 먹고 해서 자기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장난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너무 잘 아는 속성이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 증가 원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 대만은 상승했는데 한국만이 하락했다는 게 함의가 필요한 거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국내 내부에 대한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아시아를 나쁘게 봤다는 게 아니죠. 한국의 문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매도를 쳤다는 건데 전일 코스피 매도 주범은 국내 증권사 물량이며 코스닥 매도의 주범은 외국인이었다. 이 말은 11월 말까지 북을 운영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전전일 강세 분위기를 이용한 단타 매매 항목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외국인의 코스닥 매도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 즉 단기 이익 실현 물량을 보인다. 따라서 오늘은 오히려 단타 매가로 추가로 나올지가 중요하나 어제 이미 거의 다 나온 관계로 오늘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리비안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일 15%나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먹었던 부분을 많이 되돌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라갈 때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너무 둔탁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을 사면 마음이 쫄리죠. 하지만 리비안 자동차는 향후에 추가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네,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살만합니다. 네, 루시드 모터스 보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도 어제 5.38% 빠졌는데요. 같이 이제 루시드와 리비안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테슬라와 GM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네, 루시드가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블록스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상승을 했고 제가 아침에도 방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블록스가 제일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노블록스가 살아 있어야 우리나라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7.28%로 상승했는데 ETF들에서 지속적으로 자금 공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급 면에서 노블록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124달러, 15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가게 보면 2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메타버스를 찾고 계신 분들은 노블록스 괜찮습니다. 네,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는 3.34% 오르면서 1089.92네, 1000달러를 확실히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테슬라와 GM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 기업들의 주가의 반격들이 나타나는데 반격 강도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팔고 싶은 물량을 반밖에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 50%밖에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팔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팔 확률이 있어서 옛날만큼 기존 며칠 전에 아주 급격한 충격보다는 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50%나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한 5조 정도 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뭐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는 입만 좀 조심하면 안착을 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본인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네, 이제 좀 주의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상승보다는 옆으로 행보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GM은 어제 3.18% 상승을 했죠. 64.6달러. 미국의 이제 GM이 전기차 공장을 새로 완공하고 완공식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런 면들이 GM에게 큰 어떤 상승 동력을 주는 것 같은데 GM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GM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한국의 기아, 현대차와 달리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결국 미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카들, 전기차들,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전기차들은 GM 것이 제일 많이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옛날 소나타 타듯이 그런 면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상승력과 물량 확대,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 한번 볼까요? 제가 애플은 150달러가 무척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죠. 지속적으로 이제 150달러를 지키거나 살짝 밀리면서 기다가 애플이 어제부터 150달러를 치고 올라가는데 목표는 200달러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신 V자 받는 같이 확실하게 어떤 뭐 뭐랄까 우리가 같은 강한 그런 상승보다는 꾸준히 올라갈 게 보이는데 지금 애플이 우리 말하는 이제 XR 관계에 XR 쪽으로 이제 리더로 서면서 그 관련 서프라이 체인이 또 빈다기 시작한 거죠. 네,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또 메타버스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은 어디 워낙 메타버스 엮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애플은 상승 동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ETF들이 이 메타버스 ETF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애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애플의 수급은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다가 한 대 어제 맞았네요. 그렇죠? 292.47달러, 300달러가 깨졌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결과는 제가 못 봤는데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가격 조정인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00달러까지 진격을 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없이는 메타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국은 그렇게 생태계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엔비디아가 만드는 옴니버스 뭐 이러한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그 기술력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ETF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엔비디아는 향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할 거로 보이고 이 회사처럼 반도체, GPU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장점을 많이 가진 회사는 참 드뭅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 뭐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불안해서 추천합니다. 제2 엔비디아는 AMD죠. 제가 아주 강력히 추천하는데 일단은 151달러에 살짝 밀렸습니다.
$300를 향해서 진격을 할 것이다. 이제 시총 200조밖에 안 된다. 500조까지는 갈 것이다.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건 미국의 축복이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없는데 동사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 종목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TSMC 한번 봅시다. 네, TSMC는 0.84% 상승을 해서 $119에 끝났는데 TSMC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니까 전반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내 개인들이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미장으로 가는 거죠. 싫다는 거죠. 삼성전자 더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삼성전자가 향후에 매력을 끌고 우리 주린이들 다시 불러모으는 데는 제가 봐서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떤 승기를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유일한 승기가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줄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급하게 돌다. 또 뭐 많은 좋은 상황도 많아요. 갑자기 누가 불이 난다든가 뭐 공장이 스톱을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가격이 돌아서 버리죠. 네. 그때는 반등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5월까지를 봐서는 살만하다. 85,000원 보고 그래서 팔 때는 아닌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볼까요? 네, 마이너스 1.73%. 네, 어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쭉 올라가다가 좀 쉬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가격 조정, 기술 조정 정도, 기술적인 전종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제가 조정받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살짝 올랐는데 6만 달러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할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비트코인 가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알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올랐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대체제가 아니라 이제 역의 상관관계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들 사이에도 상관관계들이 뭐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좀 퀀트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셔서 속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어제보다는 좀 하락을 했죠. 우리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1.5, 어제 1.64 정도였는데 2년짜리 0.52 정도 50, 3년짜리 2% 나왔었죠. 30년짜리가 1.98로 하락을 했는데 좀 장 초반에 오르다가 그 다음에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 초반에 금리가 오르니까 반도체나 IT 쪽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인데 장 막판에는 다시 하락 안정하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환율은 여전히 1180원대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매돈 차이로 왔다 갔다 하죠. 어제는 1181.50 끝났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치고 이런 면들에서 선물이 좀 불안한 모습도 있었는데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WTI는 2.23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78.59달러, 80달러를 내려왔는데요. 앞 전반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진핑과 바이든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률을 좀 풀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한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달러가 지속적으로 를 뚫고 못 가고 90달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원심력들이 많이 김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WTI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일단은 WTI가 안정을 찾아야 나머지 원자재들이 또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WTI 뒷면에 붙어 있는 그 많은 투기적 선물 수요들이 이제 이익을 신호를 단계가 되는 거죠. 매도를 쳤던 애들이, 매수를 했던 애들이 이제 매도를 이제 하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연말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커머디티나 이런 시장에 현물 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데 미국은 현물 시장은 마이너티하고 현물이 3이고 선물이 7입니다. 그래서 커머디티 시장은 전부 선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 시장은 특별히 실물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선물 시장에서 노는 건데 그래서 선물의 투기적인 순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의 포지션 관계가 중요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며칠 전부터 보기 시작한 우리 금 가격 한번 볼까요? 1853달러, 네, 1860달러까지, 70달러 근처까지 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데, 금은 정고점이 1900달러 정도가 맥스이다. 그래서 금을 통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에 대해서 올드보이들은 좋아를 하고 있지만 젊은 영보이들은 비트코인에 가 있는 거죠. 둘이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의 그 강도가 분산이 되는 때문에 금은 과거처럼 아주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 살짝 조정에 들어갔는데 조정 이유를 찾는가 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익 실적에 기스가 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향후에 더 전이되는 게 아니냐 이 논리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부채 협상 문제, 정부의 부채 협상 문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은 몇 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연말 시즌,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데요. 아주 뭐 마이너트한 일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약한 장이 아니다. 잠시 쉬어갈 장이고, 우상향하는 그런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다. 강도만 좀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한국인데요. 저희들은 극심한 차별화가 지속적이죠.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게임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걸리는데, 많은 우리 이제 친구들이 소부장을 많이 들고 있거나, 또 위코로나를 대비해서 위코로나 리오픈주로 많이 가했다가 이제 물려 있어서 늪속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돈이 들어오는 메타버스와 게임과 NFT와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빨리 시정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왜 그러냐면 연말은 무조건 수익률 게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센티브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의 부티크라든지 뭐 투자자문이라든지 개인들도 그렇고 이번 11월까지 해서 수익률 게임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는 쪽을 찍어야 되겠죠. 이는 심리가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한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저건 돈이 되고 유튜브를 대체할, 인터넷을 대체할 새로운 시대일 수도 모른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그 뒤에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까지 되면서 수급까지 쏠리면서 지속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엔터, 2차전지 일부, 뭐 기타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제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되죠. 기존에 미리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메타버스나 NFT나 게임을 타고 계셨던 분들은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11월 말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중간에 단기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었을 때 느끼는 그 소외감은 정신적 소외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1월 말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도세에 관련된 물량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팔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30%에서 50%는 줄여야 된다. 이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포기하셔야죠. 이제는 차라리 내년이나 그 내년에 들어올 소외된 종목들, 뭐 소부장이라든지 위코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이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단타를 하셔야 되는데, 단타는 이제 목표 수익률은 10%로 줄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존 사람들은 기간적으로는 11월 말까지, 수익률은 10에서 15% 정도 올 때마다 줄이시고 30% 정도의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반대다. 들어가더라도 목표 수익률 10%로 작게 들어가야 된다. 총목은 뭐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썬데이 토즈, 포라비스, 카카오, 넥슨지티, 위메이드, 넵튠, 엠게임, 뭐 컴투스, 게임빌, 룽투코리아, 어제 했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이것 말고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분들이 어느 게 좋냐 보면 이 핑거가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눈에 살짝 들어온 종목이었습니다. 핑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핑거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이제 대주전자전자는 뭐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가 ETF에 편입이 됐는데,
예, 어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살만하다. 그 다음에 컴투스하고 게임빌이 계속 이 투자 위 종목에 묶이면서 묶였는데 이 두 종목은 풀리면은 날아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6시 끝나니까 장을 정리하려면 6시가 넘어야 되는 장을 정리하다가 오늘 이제 수능일이지 않습니까? 또 제 자녀 중에 이제 수능 보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멈추고 방송을 하다 멈추고 학교까지 데려다 시험 보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방송을 마쳤는데 어제도 제가 인사를 전했죠. 감사의 인사를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먼저 수험생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잘 달려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겪어봤죠. 그 옆에서 보는데 참 아빠들은 이제 출근해서 돈 벌면 끝이지만 어머니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잘 끝나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장인 것 같은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급하게 자기의 투자 포지션을 스위칭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대로 지키면서 견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날, 멋진 날, 그리고 눈물 나도록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